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거부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열흘간의 여행이 17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의 벽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최고 명문 사립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계 2세 레이첼 박이에요. 하버드 입학이 눈앞에 있고 성적, 외모, 인기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우등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수업 중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학교에 총기를 든 침입자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교실 문을 잠그고 창문에서 떨어져 벽에 붙어 앉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총격은 없었지만 칼을 든 침입자가 체육관 근처에서 제 친구 브라이언을 다치게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복도마다 경비원이 늘었고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죠. 불안감이 학교를 뒤덮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나라야.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의 목표 하버드만 바라보며 달렸죠.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큰 공지가 붙었어요. 이번 학년 수학여행 아시아로 떠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즉시 흥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아시아라니 설레는 목적지였죠. 후보지는 두 곳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당연히 일본이지. 저는 즉각 의견을 표했습니다. 도쿄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고 교토의 역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잖아. 에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레이첼, 넌 한국계잖아. 왜 한국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국이 어디 일본과 비교가 돼? 작고 위험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너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야. K-팝, K-뷰티, 한국 영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아?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 방탄소년단은 인기 있지. 하지만 그게 다야.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내 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안타깝다. 그 말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하죠? 저는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좋아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죠. 결국 전교생 투표가 진행됐어요. 결과는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56%대 44%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크게 상했죠. 저의 주장, 저의 의견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원하지 않는 곳, 심지어 제가 무시했던 부모님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니. 수학여행 출발날, 저는 씁쓸한 기분으로 가방을 꾸렸어요. 여권을 확인하며 한국 비자가 붙은 페이지를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라니.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제 정체성처럼 어색했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에밀리와 나란히 앉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화났어? 에밀리가 먼저 말을 걸었죠.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넌 한국계이면서 한국을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 에밀리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부끄럽다고? 내가 왜? 난 미국인이야. 한국은 그냥 부모님이 태어난 곳일 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체성이란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내 뿌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걸 거부하는 건 너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한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여전히 나일 거고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야.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치고 짜증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리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낙후된 시설, 혼잡한, 비효율적인 공항을 상상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하고 깨끗한 공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천장은 자연광을 가득 담아냈고 곳곳에 첨단 기술이 돋보였죠.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심지어 공항 내부를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까지. 와, 이게 바로 미래의 공항이구나. 옆에서 동급생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에밀리가 내 표정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때, 레이첼? 내가 말한 작고 낙후된 나라가 이래? 할 말이 없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함에도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항 화장실은 제가 본 어떤 공공시설보다 깨끗했죠. 공항에서 나와 전용 버스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녹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기 봐, 레이첼. 에밀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지붕에 있는 거 태양광 패널이야. 서울은 친환경 도시로 유명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가 내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끄러움, 호기심, 아니면 지금까지 고집했던 편견에 대한 후회. 다음 날, 우리의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활기찬 상점들과 음식점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의 다양함과 맛에 놀랐어요. 이건 떡볶이라고 해. 가이드분이 빨간 소스에 담긴 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맛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내 DNA에 한국 음식의 맛이 새겨져 있나 봐.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행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의 색채, 정교한 목공 기술, 그리고 풍수지리에 기반한 건축 구조까지. 이 궁궐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불과 250년의 역사를 가졌을 뿐인데 제 조상들은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왔다니. 처음으로 뿌리에 대한 호기심이 진심으로 생겼어요. 다음 날, 우리는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과 음식이 넘쳐났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우연히 한 노부부의 떡집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한국말 할 줄 아는구나.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조금만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간신히 말했죠.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한다, 아가야. 우리나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방금 만든 송편을 건네셨고,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그 맛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처럼. 그날 오후, 저는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어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까 그 노부부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아가, 길을 잃었니?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네, 제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무조건적인 따뜻함과 배려.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밀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뿌리를 부정하는 건 너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야. 처음으로 그 말이 이해됐어요. 다음 날은 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특목고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마치 미국의 명문 사립고 같은 학교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지함과 열정이 가득했죠. 국제반 수업에 참관했을 때 한 학생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최지훈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최고 사립고인 제 학교 학생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이 지훈의 프로필을 소개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로봇공학대회 우승,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 학생들이 단순 암기만 잘하고 창의력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지훈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어. 특히 AI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미국에서 왔다고 들었어.
뉴욕의 학교는 어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지훈은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읽은 책들도 많이 읽었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훈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 교육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고 한국은 기초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시하지. 두 시스템의 좋은 점을 결합할 수 있다면 최고겠지.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았죠. 그날 점심시간,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급식이라고 하면 기름진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곳의 급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쟁반에는 밥,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있었죠. 심지어 모든 식재료는 유기농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매일 먹는 급식이야? 저는 믿기지 않아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건강한 식사는 학습에도 중요하니까. 영양사 선생님께서 균형 잡힌 식단을 매일 계획하셔. 음식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급식실도 카페테리아라기보다는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죠. 학생들은 서로 떠들지 않고 예의 바르게 식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교육 환경, 학생들의 태도, 급식의 질.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미국의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더구나 최지훈이라는 학생은 저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경쟁심인지 호감인지 모를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일간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관이 무너졌고 새로운 시각이 생겼죠.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키는 경비원들, 금속 탐지기,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곤하고 무기력한 표정들.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기름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피자와 감자튀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저도 그랬죠. 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날 오후 또 다시 코드 레드 훈련이 있었어요. 이번엔 훈련이었지만 모두가 실제 상황처럼 긴장했습니다.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평화로운 학교를 떠올렸어요. 총기 사고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어요. 아버지는 경악했어요. 뭐라고? 내가 미쳤니? 하버드가 코앞인데. 어머니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노부부의 따뜻한 정, 특목고의 놀라운 교육 수준과 급식, 그리고 최지훈과의 만남까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만이 최고라는 생각, 제 뿌리에 대한 무시. 이제는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남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은 하버드든 서울대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 않은 건 내가 스스로 발견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와 어머니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죠. 한국국제고에 입학해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매 학기마다 성적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편입했어요. 놀랍게도 같은 반에 최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머무를 거라고 느꼈거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부족했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지훈을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저는 경쟁자이자 친구,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미국도 그립고, 미국의 좋은 점들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한 나라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명문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양국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에밀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내 뿌리를 거부하는 건 나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였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야.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지.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그리고 놀랍게도 어제는 부모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더군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한국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딸아. 저는 울컥했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특히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 것에 감격해 하셨습니다. 지훈과 저는 이제 대학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됐죠. 국제관계학을 공부해서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미국 유학을, 저는 한국 대학에 남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서로의 나라에서 경험을 쌓은 뒤 언젠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가끔 인천공항에서의 첫날을 떠올려요. 그때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명동의 번화가를 걸으며 경복궁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내 고향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10일간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나라, 그토록 무시했던 문화가 이제는 제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으니까요. 최지훈은 종종 농담을 합니다. 내가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난 내가 결국 한국에서 살게 될 줄 알았어. 우리는 함께 웃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주가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준비해뒀는지도 모르죠. 지금 저는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자유로움, 한국의 따뜻한 정과 학문적 열정. 이 두 가지가 저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레이첼 박, 한국계 미국인. 이제 저는 제 이름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에밀리가 그날 저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만약 투표에서 일본이 선택됐다면, 저는 지금도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해 두었죠. 이제 저는 뉴욕의 친구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작은 대사가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알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게는 미국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교육 방식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어떤 나라가 더 낫다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정한 교훈입니다. 인천공항을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 노부부의 따뜻한 정, 최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학교 급식의 놀라운 차이. 이 모든 경험이 모여 저를 바꾸었어요. 작은 계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해요. 나는 레이첼 박이야. 한국계 미국인이고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뿌리를 알고 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어떤 여정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가 거부했던 나의 뿌리를 찾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내 진정한 꿈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미국 학생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세상을 바꿀 힘이 숨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성 따블이었습니다.